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은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다. 당시 신라 여성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신라시대 창건된 취서사. 취서사엔 당시 신라 여성의 경제력을 알려주는 유물이 남아있다. 한 여성의 재력으로 이 탑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기단과 1층만 남아있지만 취서사 탑은 본래 3층 탑이었다. 1930년대 탑을 해체했는데 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867년) 이찬 김령중의 딸 명단이 봉화 취서사의 불탑을 조성할 때 재산을 시주했다. 기계가 좋은 시대에 조성을 해도 좀 어려운데 당시에 이런 탑을 조성했다는 것은 조성하기도 어렵거니와 아마 상당한 그런 재력가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불사관이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이란 고위 관직자의 딸이긴 했지만 당시 명단에겐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지금의 사회활동에 해당하는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성에게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처분한 예는 많이 발견된다. 지금도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는 가랑사 석탑. 동탑과 서탑이 한 쌍을 이루는 이 탑을 세울 때도 여성의 경제력이 뒷받침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랑사의 두 탑이 천보 17년 창건되었는데 생질과 누나, 누이 동생 이 세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당시 신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가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이 기와들은 당시 신라 여성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신라시대의 기와 중엔 이렇게 삼배 자국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기와를 구울 때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안쪽에 삼배를 깔고 굽는데 굽고 나면 이렇게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 것이다. 기와마다 이런 삼배를 이용했다면 당시 신라에서는 삼배를 대량으로 필요로 했을 것이다. 고대 사회, 삼배를 비롯해 직물을 생산하는 일은 대대로 여성의 몫이었다. 신라시대 벽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같은 시기에 그려진 고구려 벽화에서 여성이 배를 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엔 신라 여성들이 공동으로 직물을 생산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바로 한가위의 유래가 되는 길쌈이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이를 둘로 나누어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분해의 여자를 거느리고 매일 아침 일찍이 대부의 뜰에 모여 밤늦게까지 길쌈을 했다. 당시 감독관이었던 왕녀의 지휘에 따라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를 짠 것으로 보아 길쌈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물을 생산하는 일은 국가의 주력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라에선 직물의 생산을 관장하는 관서를 두었고 그 관서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돼 있었다. 특히 직물을 생산하는 관서마다 생산을 총괄하는 여성 감독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였다. 이 임무는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관직이다.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 이곳엔 당시 신라가 일본과 교역할 때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여겼던 신라의 직물들이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 신라에서 수출했던 양탄자가 남아 있는데 이 양탄자 끝에 달려 있는 꼬리표에는 흥미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자초랑대. 이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思想上卓というのは、貴族の家号であり、このような家号を持つ貴族が自ら製造した毛線と日本の絹製品との交換を指示した内容の荷札です。したがってここに記された思想上卓というのはその毛線製造の主体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製造業者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この思想上卓という貴族の家号についている上、南という文字の意味ですけれども、韓国古代の資料によりますと、この南という文字はですね、貴族の娘、特に王女、公主を意味する文字の要例として出てまいります。 자초랑댁이 직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 자초랑은 직물을 수출하는 업체의 대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렇게 수출 상품에까지 여성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